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설거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저희 세 명이서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뭐 화면이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따라하세요, 빨리. 이게 메리 코가 크리스마스.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요. 예. 술 많이 하셨나요 어제? 취하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예. 말을 이을 수가 없네요. 웃음 참지 마세요. 포인트 빨리 짚어주세요. 네. 빨간 코 같은 포인트 짚어주시죠. 근데 오늘 사실 산타 랠리보다는 약간 루돌프 랠리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제가. 네. 또 해서 루돌프 코를 붙이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떼겠습니다. 이게 숨을 못 쉬어가지고요. 도리어 시청자분들에게 네. 좀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나 식사 중이신 분들 제가 정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뭐 산타 랠리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1% 넘게 상승 랠리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지수로 봤을 때는 한 0.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시장보다는 좀 덜 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제가 지난번에도 그래도 쇼커버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리면서 배당락일까지 전날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루돌프 랠리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분위기 거의 다 좋다. 웬만한 종목들 다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아마 이제 뭐 손실 나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오늘 좀 빨갛게 문드는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계속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 일단 28일 배당 기산일까지는 계속해서 이 커버, 쇼커버 물량들이 그래도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특징적인 종목이 조금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는 이제 IT 쪽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은 여태까지 좀 눌려 있었던 2차 전지 그리고 수소의 몇 개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엔터 또 이제 스튜디오 쪽 제작사 마찬가지겠죠. 이 컨텐츠줄도 오늘 좀 반격이 심상치 않은데 어쨌든 그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오전은 참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장세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이따가 또 오늘 특히 어제 사실은 이제 반도체가 움직였고 네. IT가 움직였고 오늘은 자동차 이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차 군단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이따가 잠시 뒤에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뭐 루돌프 랠리일지 산타 랠리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빨간 불을 켜주는 게 맞아요. 연말을 맞이해서 기분이 좀 나쁘진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내내 부진했던 쌍두마차가 사실 반도체하고 자동차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 쪽에서도 이제는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는 건지 몰라도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유의미한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이제 내연기관과 관련된 엔진 그 설계 조직을 좀 개편하는 그런 내용이 네. 나왔는데 그 말인즉슨 미래차에 올인하겠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자동차도 좀 갖다 이렇게 어떤 랠리에 같이 동참을 하는 걸까요? 연말 지출 가능할까로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미래차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포진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뭐 인포테인먼트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뭐 전기차, 수소차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큰 틀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실상 쓰는 이제 자동차를 데일리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전기차로 집중 육성하는 계획 그리고 화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수소. 그러니까 수소 자체가 워낙 이제 추진력이 굉장히 센 이런 또 기술이다 보니까 버스나 뭐 기차, 뭐 철도, 지하철, 뭐 트럭 등 이렇게 뭔가 추진력이 좀 강하게 동반될 수 있는 이런 전동 기관 쪽으로 좀 뭔가 모색을 좀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집중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탑픽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계속해서 현대모비스가 답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상승률이 현대차 그룹주라든지 그 안에 있는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차가 조직 개편을 좀 단행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다 보도를 접하셨기 때문에 네. 기존에 쓰던 내연기관 엔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 사업부를 폐지하고 새롭게 이제 전기나 수소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서죠. 그에 대한 부서들을 어느 정도 이제 전동화 지원 담당 부서로 바꾸면서 실제로 이제 미래차에 대해서 2025년까지 청사진을 이미 공개를 했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실제로 이제 요즘에 이제 이분이 약간 그 뭐랄까 스티븐 잡스, 약간 팀 쿡처럼 뭔가 네. 지금 컨퍼런스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네. 제네시스 올해 여름에
컨셉트가 공개하면서 영어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이때 이제 2025년부터 제네시스 브랜드를 25년까지 이제 내연기관차를 다 종료를 시키고 그 이후부터는 전기차로 다 양산하겠다. 이런 또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네시스를 이제 어느 정도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화 시키는 데 주목을 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또 상용차 관련된 부분들까지 전기와 수소로 카테고리를 나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예상했던 변화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네시스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대차가 아마 현대차 그룹 자체가 앞으로 제네시스 그룹이라고 탈바꿈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바로 제네시스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현대차에서 뭔가 계열사가 제네시스를 담당하는 또 계열사가 따로 나와가지고 실제로 이런 거 좀 폭스바겐 아우디 코리아 뭐 아우디 같이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또 분할 상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네시스 브랜드를 가장 좀 추진력 있게 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섹터를 보면은 반도체랑 정말 긴밀한 관계가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어제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를 했는데 자동차 주들도 그러면 사실 반도체랑 흐름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가 올해 내내 수익이 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실적에 대한 전망도 있지만 성장에 대한 그림이 조금 안 잡혔었잖아요. 맞아요. 비메모리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게 조금씩은 뭐 아직 먼 길이긴 하지만 조금씩은 이제 삼성 그룹에서도 좀 더 방점을 두다 보니까 주가가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 업종들을 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다 이익이 좋은 상태거든요. 근데 현대차만 주가가 안 갔었던 이유는 국내 완성차가 안 갔었던 이유는 얘기도 하셨지만 전기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에 대한 목마름을 조금은 이제 갈증을 해소시키는 이슈들이 이제 나온다면은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나라 뭐랄까요 모빌리티와 관련된 아이디어는 또 내년 초에 다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CES도 사실 IT 컨퍼런스긴 하지만 자율주행이라든지 모빌리티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이벤트잖아요. 하나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또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뭐 보복 소비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소매 재고 관련된 부분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필수 소비재도 있고 중간재도 있고 뭐 자동차도 이제 소비재다 보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동차 쪽을 제외하고는 소매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엊그저께 나왔던 이제 소비자 그 신뢰 지수죠. 컨퍼런스 보드도 세부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면은 개인의 소비 지출이 조금 감소한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 이제 미국도 이제 재난지원금 형식의 이런 또 보조금, 그러니까 이런 돈을 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년부터는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그에 대한 부분으로 미국인들조차도 지금 이제 실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났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계속해서 뭔가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만큼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차들도 계속 출하가 된다는 거겠죠. 빠르게. 근데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도 지금 아마 자동차 쪽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한 이 재고는 계속해서 재고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다른 업종들은 계속 재고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자동차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동차가 왜 안 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미국 시장에서 제가 포드라는 종목을 한번 관심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신고가 한번 나온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포드라든지 이런 미국 시장과의 이 자동차 업종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다운그레이드가 많이 발생했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반도체도 뭔가 뭐 PBR 1배 정도 수준까지 우리나라 지수가 떨어졌으니까 삼성전자를 뭔가 콜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이제 저평가, 그러니까 타국가 대비해서 미국 대비해서 뭔가 저평가에 대한 이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를 조금 이제 선방을 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쇼커버 물량도 같이 좀 돈만 좀 유입되면서 긍정적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의 영향으로 쇼티지 영향으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었던 자동차가 좀 출하가 되고 거기에 또 이제 전기차도 상당히 많은 출하량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 2차 전지도 한번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바로 다음 달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네. 너무 큰 이제 IPO의 어떤 대어가 있다 보니까 수급적인 영향으로 굉장히 어쩜 뭐 이게 부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자동차 쪽이 특히 전기차라는 어떤 그림이 잡힌다면 다시 2차 전지가 약간 좀 뭐랄까 바닥을 다지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좀 기대도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최근에 좀 많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10% 넘게 하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10% 하락 나왔다고 기조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뜻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운용사에서 발행한 상품을 만든 이 전기차 ETF가 있지 않습니까? 통상 이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면 네. 현재 뭐 1위가 당연히 뭐 LG화학, 삼성, SDI 요 순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비중이겠죠, ETF 비중. 네. 그리고 나서 에코프루비의 LNF,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SKC, SK아이테크놀로지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상 이제 ETF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 종목이 LG화학과 삼성, SDI 요 순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루비인 같은 경우는 10% 내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그것 때문에 LG화학이 조금 이제 많이 좀 하락이 나왔던 거죠. 어쨌든 LG화학에서 좀 이제 분할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 LG에는 솔루션 상장을 또 따로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금 이쪽으로 좀 옮기는 과정 속에서 조금 진통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 소재 쪽이 조금은 뭔가가 바닥에서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맞아요. 있고, 제가 그 지난번에는 이제 고점 부근에서 장비주는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이제 캐파 증설 관련된 부분도 있으면 장비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PNT라는 종목도 최근에 좀 많이 내렸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쨌든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캐파 증설에 관련된 부분들과 자금 조달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오늘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조금 바닥을 다지는 분위기가 2, 3일 동안 형성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소진됐던 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뭔가 오히려 배당락일 이후부터 그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급 부담을 오히려 덜었다, 이렇게도 네. 보시는 것 같고, 한 달 전부터는 슬금슬금 2차 전지를 조금씩은 미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8월부터 한 3개월은 좀 비싸다라는 네, 영역에서 좀 조심스러웠다면 최근에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미래차 하면은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기차도 미래차지만 또 자율주행이라는 또 하나의 컨셉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뭐 업종, 종목, 뭐 기대감 이런 게 솔솔 나올 수 있는데 포인트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CS 2022 1월 네. 5일부터 열릴 게 이제 주요 키워드라고 보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워낙 또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조금 재밌는 얘기를 좀 드려보자 하겠습니다. 좀 다른 포인트를 좀 잡아 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올해 2월 달에 세계가 그 자율주행 단계가 1단계부터 5단계 있는데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4단계 자율주행 정부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법안들을 쭉 한번 뜯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나라 지금 서울시도 같이 연동해서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자율주행도 좋아서 뭐 라이다라든지 뭐 카메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다.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는데 예. 조금 번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독일의 최초 4단계 자율주행 시행계획 정부 발의안을 보고 어떻게 지금 계획을 구축했냐면 2026년까지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일반 도로보다는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도로 도로 지도겠죠. 결국은 이제 내비게이션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는데, 그 관련된 플랫폼을 26년도에 완벽하게 완성하겠다, 이 뜻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커넥티드카 쪽 이 플랫폼을 담당하는 쪽이 뭔가 수혜가 좀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도로의 이 신호 체계 시스템이겠죠. 독일도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에게도 떨어진 과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시내에서는 주행이 가능하지만 지방으로 빠져나갔을 때 자율주행이 과연 이게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도로
이 신호 체계 시스템도 재정비할 관련된 부분들을 계획을 서울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이제 자동차 안쪽에 있는 부품만 보는 것보다는 또 번외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도로 정비 사업까지 같이 좀 병행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제공되면서 네. 내년에 아마 좋은 또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율주행 얘기했는데 또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네. 수소거든요. 수소. 또 소외됐어요. 또 연말에는 또 이렇게 소외된 친구들 보살펴줘야 되는데 네. 수소는 그래서 진짜 아픈 손가락이 아픈 손가락이라고 됐습니다. 아픈 이제 손가락이. 올라왔네요. 네. 수소가 올해 이제 상반기 하반기 넘어갈 때 뜨기 시작했는데 또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가장 좋았을 때는 이제 그 정부의 고위 관료분들이라든지 대통령분이 뭐 이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는 게 가장 하고 좋죠. 나왔을 때. 맞아요.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이제 그 퇴근하실 때 그 네. 잠깐 뒤쪽으로 이제 퇴근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수소차 타고 퇴근하시는 모습 나오면서 그때 그러면서 예산안이라는 편성되면서 그때 엄청 수소차 붐이 엄청 일어났었거든요. 그렇죠. 뭐 그때 두산 피어스나 에스피어스 엄청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작년 정도 초반이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큰 틀에서는 일단 2차 전지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마무리가 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의 마무리가 뭐냐면 지금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나갈 만큼 나가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좀 준비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좀 주어지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내년 한 1분기 때까지는 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수소가 다시 또 저평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겠지 않습니까? 사실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수소가 비싼 가격이 하지만 수소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 왜냐하면 수소를 만들 때 그에 대해서 재반 비용이 상당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공사 비용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바로 수소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수소는 아마 2차 전지 쪽이 배터리 쪽이라든지 전기차 이쪽이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마무리됐을 때 이때 다시 조금 뭔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소는 조금은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네. 중간중간에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상승은 2차 전지 랠리가 조금 더 나오고 나서 전기차 랠리가 조금 더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소를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수소차는 알겠습니다. 이제 2차 전지로 맞추제를 좀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동차를 바라보면 항상 이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완성차, 부품주, 네. 탄력이 지금 어디가 더 강할지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시장이 좋으면 네. 당연히 이제 완성차가 좋죠. 그렇겠죠. 지수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사실은 제가 이거는 자막을 보내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 앵커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가지고. 저요? 예. 저는 만약에 시장의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만약에 완성차와 부품주를 본다 그러면 저도 부품주가 지금은 좀 탄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CES 같은 그 어떤 모멘텀 있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다음 주 지나면 양도세와 관련된 이제 어떤 약간의 그 노이즈가 거치고 나면 중소형주 쪽으로도 매기가 조금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성장이 희소해지는 구간에서 성장의 어떤 아이템 미래차 그럼 그 안에서 어떤 부품주들 이런 식으로 맞아요.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부품 네. 쪽이지 않습니까? 네. 유틸리티랑 이쪽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기준점이 되고 현대모비스랑 같이 거래하고 있는 중소형 부품주들도 당연히 해당 사항이 있다. 근데 울산의 그 EGMP 공장 현대모비스가 담당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미래차의 전략적인 밸류체인은 현대모비스 울산 공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신광수 매니저 요즘 PT가 색깔이 좀 있어요. 확실히. 네. 어떻게 나가는데 공약도 하시고 랩 시리즈도 내시는데 네. 랩 시리즈가 상당히 좋아요. 저도 기억납니다. 진짜. 만랩, 천랩. 네. 네. 그 랩 시노믹스는 아니었죠? 네,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사장님 이름들이 다 성을 붙인 이름이거든요. 천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알랩을 간단하게 리뷰를 도와드리고 오늘 네. 또 PT 종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차 목표가 터치했고요. 알랩은 이제 뭐 요거는 제가 이제 보안 ETF랑 그리고
슬쩍 좀 말씀드렸죠. 대선 후보 관련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뭐 알렙이라고 대선 후보 하시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 계시니까 너무 아시니까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분의 뭐 지지율 관련된 부분들 뭐 상승이 좀 나오면서 좀 이제 돈반적인 뭐 써니전자란 이런 좀 같이 올라가면서 1차 목표가를 좀 터치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2차 목표가를 조금만 더 제시를 좀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2차 목표가는 81,000원 선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81,000원 선. 이전에 전고점 연역이 8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근방까지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되게 재밌는 게 뭐 이분 관련주 그리고 또 유모 씨 관련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선에 떨어지신 분 있잖아요. 그분 네. 관련주도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푸리 파동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정치 인물주들도 그래서 알렙은 조금 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81,000원으로 오. 2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익절 라인은 75,500원 말씀드리면서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랩 목표가 81,000원으로 이렇게 좀 상향 조치했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볼 시간입니다. 네. PT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해 주시죠. 오늘 미디어 콘텐츠가 조금 강하더라고요. 네. 미디어 콘텐츠 위저 스튜디오라든지 뭐 덱스터 뭐 이런 종목들 뭐 오늘 이제 넷플릭스에서 고요의 바다라고 이제 개봉을 하니까 5시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도 지금 많이 눌렸었습니다. 고점에서 20-30% 눌렸기 때문에 그래도 단기 반등은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가지고 나온 종목은 사명에서 다 나옵니다. 현재가가 4,980원이고요. 네. 종목명은 5글자입니다.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PT 종목 애니플러스 코드번호 310에 200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애니플러스를 가지고 나온 배경은 뭐 앞에 애니라고 붙여 있으니까 애니메이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웹툰과 애니메이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최근에 드라마 OTT 제작사까지 인수하면서 드라마 OTT 시장에 진출한 이 이력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라마 중에서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지금 M 방송사의 그 드라마가 있는데 사극 같은 드라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최근에 공공행진하고 있습니다. 13%. 예전에 뭐 모래시계 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30-40% 나올 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유, 그쵸. 요즘에 워낙 그 OTT 시장이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요. TV 보시는 분들이 거의 제한적이거든요. 맞아요. TV 시청률이.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대비해서 이 옷소매 붉은 끝동이 지금 13% 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 회사가 또 이 옷소매 붉은 끝동을 만든 위메드라는 제작사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렸고요. 가격 전략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진행한다고 하고요. 최근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금 이제 ABC 파동으로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92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지지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하고 있는데 이거나 좀 비슷한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 바로 이전에 공략에 성공했던 뉴프레스가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 목표 가격을 일단 1차 목표가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5,600원 선 말씀드리고요. 5,600원 선, 손절가는 4,600원 선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목표가 5,600원, 손절가 4,600원, 애니플러스 귀엽게 주가 상승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옷소매 붉은 양봉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근데 너무 빨가신 거예요? 네. 빨간 양봉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